페루 남부 사막훈련장 2025년 12월 중순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 2000m 고지대와 건조한 사막이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이죠. 바로 이곳에서 페루 육군이 최근 도입한 신형 기갑 전력의 첫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관석에는 에콰도르 국방부 전략기획국 소속 고위 장교단 8명이 자리했죠. 공식적으로는 남미 방산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에콰도르 참모부가 가장 경계하는 이웃국가 페루의 군사력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비공식 정보 수집이었죠. 훈련은 오전 9시 정각 K808 장갑차 1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에콰도르 측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지켜봤죠. 장갑차의 신속한 전개와 보병 하차 훈련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초반 30분간 진행된 K808 기동훈련에서 에콰도르 참관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K2 전차 6대가 훈련장 동쪽 능선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였죠. 페루군은 사전에 전차 투입 시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 참관단에게는 그저 기갑 통합훈련이라는 명목만 전달됐을 뿐이었죠. 육중한 55톤급 K2 전차들이 시속 70km로 진격하는 광경 자체가 이미 충격이었습니다. 에콰도르가 현재 운용 중인 구소련제 T-55 전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km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선두 K2 전차가 시속 40km로 기동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주포를 선회했습니다. 표적까지 거리는 정확히 3200m, 일반적인 전차 교전 거리를 한참 넘어서는 원거리였죠. 포탄이 발사됐고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표적이 정확히 명중됐습니다. 첫발의 말이죠. 참관석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콰도르 측 고위 장교 한 명이 무전기를 통해 자국 국방부에 급히 보고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첫 표적을 격파한 K2 전차는 즉각 포탑을 15도 우측으로 선회했습니다. 2.8km 떨어진 두 번째 표적을 향해서였죠. 첫 사격 후 불과 6초 만에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고 역시 명중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에콰도르 참관단의 표정 변화를 현장에 있던 페루 국방 관계자가 포착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고 급히 메모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보여준 건 단순한 명중률이 아니었죠. 기동 중 사격, 신속한 표적 전환, 그리고 3km가 넘는 원거리에서의 정밀 타격까지 모든 게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핵심은 K2에 탑재된 헌터킬러 시스템과 통합 센서였죠.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다음 표적을 탐지하고 지정하는 동안 포수는 현재 표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에콰도르가 보유한 T-55 전차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전차장과 포수가 같은 조준경을 공유해야 하는 1950년대 방식 그대로죠.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K2 전차들이 험준한 모래 언덕 지형으로 진입했죠. 페루 남부는 안데스 산맥 기슭과 해안 사막이 만나는 지역이라 고저차가 심한 편입니다. 바로 이런 지형에서 K2의 능동형 현수장치가 위력을 발휘했죠. 전차가 30도 경사면을 오르내리면서도 포시는 거의 흔들림 없이 표적을 향했습니다. 주야간 통합 열상 센서 역시 실전 수준으로 작동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모의 야간 교전 상황이 연출됐죠. K2 전차가 연막 속에서도 정확히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에콰도르 참관단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에콰도르 측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페루 측이 마련한 환영 만찬도 정중히 거절했죠. 대신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비상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에콰도르로 돌아간 참관단은 곧바로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 비공개 회의를 보고했습니다. 회의록 일부가 남미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알려졌죠.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 에콰도르 주력 전차 전력으로는 페루의 K2와 교전 시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였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K2 전차는 3km 밖에서 에콰도르의 T-55를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지만 T-55의 100mm 주포는 1.5km 이내로 접근해야 K2의 복합장갑을 관통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K2의 최고 속도 시속 70km는 T-55보다 20km나 빠르죠. 기동전에서도 압도적인 열세라는 얘기입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즉각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논의됐죠. 단기적으로는 대전차 미사일 전력 보강이 검토됐습니다. 이스라엘제나 미국제 대전차 미사일을 긴급 도입해서 보병 대전차 능력을 강화하자는 방안이었죠. 전차 대 전차 교전에서는 승산이 없으니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방공망 보강도 거론됐습니다. K2 전차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페루 공군의 항공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간접 대응하자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 대책이었습니다. 회의 결론에는 현 전력 유지 시 전략적 열세 고착화 우려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결국 전차 전력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죠. 에콰도르 국방부 산하의 신형 기갑 위협 분석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이 조직의 임무는 명확했죠. 페루의 K2 전차 전력을 분석하고 에콰도르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한국 방산 정보 수집도 병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에콰도르의 고민입니다. 페루가 선택한 K2 전차와 동일한 장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제 장비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한국제 무기는 성능은 검증됐지만 가격 부담이 크고 중국제나 러시아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K2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에콰도르와 페루의 군사적 긴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998년 평화협정 이후 27년 만에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페루는 지난 12월 9일 한국과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은 중남미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죠. 더 중요한 건 페루가 향후 지상무기 도입 시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하기로 한 배타적 조항입니다. 페루 육군은 최종적으로 K2 전차를 대규모로 보유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이죠. 2029년부터는 페루 국영 조병창에서 K2와 K808의 라이선스 생산이 시작됩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이웃 국가가 중남미 최강의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문제없겠지만 역사적으로 세 차례나 전쟁을 치른 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1941년 전쟁에서 페루는 압도적인 전차와 항공 전력으로 에콰도르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는 수도 키토까지 위협받으며 굴욕적인 휴전을 받아들여야 했죠. 1995년 세네파 전쟁에서도 결국 에콰도르가 양보하는 형태로 1998년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에콰도르 군부 내에서는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 국경지대인 아마존 밀림 지역에는 아직도 영유권 해석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이 남아있죠. 페루의 K2 전차 도입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지역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칠레 역시 최근 레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하며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남미 서부 해안 3국이 동시에 기갑 전력 경쟁에 돌입한 셈이죠. 에콰도르로서는 경제력이나 인구에서 이미 페루에 밀리는 상황에서 군사력 격차마저 벌어지면 전략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대칭 전략이죠. 대전차 미사일과 방공망으로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게릴라전에 유리한 정글 지형을 활용하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방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현대전에서 기갑 전력의 우위를 비대칭 수단만으로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죠. 남미국제관계연구소 관계자는 양국 간 군사력 격차 확대가 지역 안보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K2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죠. 페루 남부 사막에서 벌어진 그날의 훈련은 단순한 군사 시연을 넘어 남미 지역 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K2 전차의 첫 포탄이 3km 밖 표적을 명중시킨 순간 에콰도르 참관단의 말이 멈췄던 것처럼 양국 관계에도 새로운 긴장이 시작됐습니다.